자, 세 번째 시간 계약의 해제와 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약을 지금 해제하겠다, 해지하겠다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매도인 쪽이 이렇게 공유로 돼 있는지, 예를 들면 갑을 병 이런 식으로 공유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매수인 쪽이 A, B, C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여러 명 수인이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인 여러 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지 어느 1인에게만 해제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부동산 소유권이 공유 상태로 돼 있대요. 공유 상태로 돼 있는데 매도인이 공유인지 매수인이 공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공유라고 한다면 어느 1인에게만 통지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원에게 해야 된다. 그 소유자 수인에게 모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전원에서 전원으로부터 해야지 되지 어느 1인에게 해제는 안 된다. 이걸 갖다가 해제의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전원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해제하겠다라고 말만 해서 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최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최고라는 게 내용 증명 촉구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행 지체 상태에 있다. 이행 지체의 상태에 있을 때는 바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 내용 증명 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요. 그럼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할 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기간을 줘야 돼요. 얼마 줘야 돼요? 15일에서 30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할 때는 15일에서 30일의 기간을 줘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내에 불응했다는 겁니다. 불응했다는 말은 이행 안 했다는 소리죠. 자,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줬다고 칩시다. 30일을 줬는데 그 기간 안에 이행을 안 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즉시 계약은 해제된다? 안 된다? 불응했다 그래가지고 즉시 계약이 해제가 되진 않고 뭐가 발생하냐면 해제권이 발생해요. 뭐가 발생한다고요?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해제권이 발생했으니까 이 해제권 들고서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가만히 있는데 해제가 되질 않습니다. 해제권이 발생했고 해제권에 의한 저기 보세요. 저기 보니까 해제 의사표시했다는 말이 써졌죠? 상이단 이게 써졌잖아요. 상이단 밑에 뭐가 써졌어요? 의사표시. 그래서 저기 해제의 을 밑에 보니까 상이단 밑에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의사표시 해야 돼.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가 되지 그냥 가만히 뒀다고 해서 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을 볼게요. 이행 불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목적물이 타버려서 목적물을 이행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수용을 당해가지고 이행 불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 매매를 해가지고 이행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행 불능 상태였을 때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합니다. 이행 불능 상태는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 없다고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최고가 필요 없고 막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막바로 해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의사 표시하면 됩니다. 해제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인데 불완전 이행은 두 가지로 나눠서 케이스를 정리하겠습니다. 불완전 이행 어떻게 두 가지로 했냐?
완이 가능한가? 추완이 추완이 불가능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그럼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추완이 가능하다는 말은 지금 불완전 이행을 했으니까 3분의 1만 이행했는지 3분의 2를 이행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이행을 못했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완전하게 이행이 가능하다. 완전하게 이행을 가능하다는 걸 줄여서 뭘 한다고요? 추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법학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냥 그때 법학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어요. 추완이라고 만들어놨으니까 추는 추후에 완전하게 이행을 할 수 있다. 추완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렇게 법학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추후에 완전히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불완전 이행을 했는데 그게 추후에 완전 이행이 가능한지 추후에라도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지 두 개로 케이스로 나눕니다. 만약에 추후에라도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다면 최고로 해야 됩니다. 최고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응하게 되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권에 의해 가지고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완이 불가능할 때는 이럴 때는 최고가 필요 없어요. 막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 해제권에 의해 가지고 의사 해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는데 부수적 채무 불이행입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 뭐 하지 못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는 계약 해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민법에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신원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인감 증명도 제출해 줘야 돼요. 왜? 매도할 거니까. 그런 협조 의무가 있는데 협조 안 했다 이거죠. 협조 안 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도 계약 해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지불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매도인이 내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내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정했습니다. 이거를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뭐라 부를까요? 조세의 전가라 그래. 들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써먹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워도 본인이 그걸 갖다 시험장 가서 써먹으려면 6개월이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써먹습니다. 이게 들었다고 해서 바로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건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특약을 해가지고 매수인이 내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왜? 계약 자유의 원칙상 어떤 특약을 해도 그 상관이 없어요.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했는데 등기 이전에 간 다음에 안 내네.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단 말이에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낸다라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잡혔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중개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줘야 될까요? 일단 사법상 효력은 유효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실무에 가면 다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다 당장 나가면 맞닥뜨리는 문제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내는 건 합헌이고 유효해요. 그러면 근데
이거 등기를 다 받아가고 난 다음에 안 냈을 때 계약 해제는 못 시켜요. 그럼 계약 해제를 못 시키면 매도인이 중개업소를 찾아와 가지고 계속 들볶겠죠. 속 시끄러 와가지고 이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안 내네,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서 어머 그냥 중개업소만 두드러 잡으려고 들고 계속 그 시비를 건다고요. 미쳐버려 이거 중개업소가 가운데서.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이런 특약을 매도인이 걸라고 하면 그러면 중개업소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아직 걸음마를 못 뛴 사람한테 내가 별걸 다 물어보고 있어. 아직 뒤집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걷는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 뒤집기 단계인데 지금 막 기거나 막 걷는 걸 얘기를 하고 있네. 이때는 그 중개업소는 특약란에다 같이 단서를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등기 이전 시 동시이행하도록 한다라고 딱 단서를 달아야 돼. 그러니까 잔금만 받지 말고 뭐까지 다 같이 받게 만들어야 된다. 양도소득세도 동시에 받게 만들어놔야 중개업소는 가운데서 골치 아픈 걸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약을 딱 달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조세 전가하면 중개업소가 바로 개입을 해갖고 같이 특약을 달아야 돼. 거기다가. 그래서 뭐라고? 이거 잔금 지급 시에 동시이행한다. 이걸 딱 달아놔 버려야 그래야 매수인이 잔금 내면서 양도소득세도 같이 갖고 오지. 동시이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야 등기서류 줄게 이렇게 되니까. 근데 등기서류 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대금 다 줬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이거 이제 버팅기 들어간단 말이죠. 골치 아파 이거. 그래 이제 계약 해제하려고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특약이 있으면 동시이행 특약을 걸어서 잔금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도 같이 동시에 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대금 등기 이전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중개업소는 가운데서 가만히 좀 덜 피곤하다고요. 그거 적극 개입해야 돼.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거는. 이것도 중개업을 많이 해봐야 그런 걸 알지. 뭐 지금 뒤집기 단계인데 그거까지 알 리가 없지 지금.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프린트물 드린 거 있는데 프린트물 좀 보겠습니다. 메일 정의 노트 가봅니다. 자, 10번을 프린트물 메일 정의 노트 10번을 한번 볼게요. 10번입니다.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OX. 그렇습니다. 이거네. 이행 지체니까 뭘 한다고요?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최고하고 난 이후에 불응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행 지체는 최고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가볼게요.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551조 조문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교재 찾아주셨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는 걸 해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조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다 그랬어요. 법조문이 아까 눈으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 법대 안 나왔는데 뭐 그런 거 자꾸 해석하라 그래. 그거 해석 능력이 생길 때까지 자격 못 준다 알가. 그걸 리갈 마인드래. 리갈 마인드가 생길 때까지 자격증은 유보한다. 자, 그다음에 13번에다 별표 치고. 자, 13번에 이행 불능의 경우에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박스.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완전 이행이 가능한 걸 줄여서 뭐라고 하다? 추환이 가능하다. 추환이 가능한 경우에 즉시 해제 가능하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건 뭐라 그래요? 추환이 불가능하다.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 OX 반대로 돼 있네. 추환이 가능하면 최고해야 되고 추환이 불가능하면 최고가 필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써놨단 말이에요 지금. 요 문제인데 홀랑. 추환이 가능하면 최고를 해야 돼. 근데 최고 없어도 된다고 해서 들었고 추환이 불가능하면 최고를 안 해도 되는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고 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홀랑 반대로 뒤집어 놨어 지금. 그래서
추환이 가능하다. 추환이 가능하면 최고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최고를 해야 돼요. 즉시 해제 안 돼.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완전 이행이 가능한 걸 뭐라 본다고요? 추환이 가능하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돼요. 즉시 해제 안 돼. 그 다음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그러면은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는 게 틀렸단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4번을 가겠습니다. 14번. 계약의 해제 경우에 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에는 받은 날의 이길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OX. 여기 봐요. 지금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이자를 언제부터 붙인다? 금전을 뭐한 날? 받은 날부터 가산하는데 받은 날의 이길이란 말은 다음 날이라는 소리죠. 예.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가산하라고 돼 있어요. 시험 문제는 받은 날의 이길부터 이길은 다음 날인데 하루가 지금 더 지나가야 되는데 그날부터 이자를 내야 된다. 그날부터 그래서 이길 하루가 더 지나갔네요. 틀렸습니다. X입니다. 이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에다 별표 2개 치고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하기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OX. 그렇죠. 여기 지금 원상 회복을 할 때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반환해야 되고 현존 이익이 5천만 원 남았는데 6천만 원 남았는데 상관없이 받은 게 1억이라면 1억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라.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얼마냐 불문하고 받은 돈이 1억이라면 1억 다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15번 5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 최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고 안 해도 된다. 최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행 불능 상태는 최고를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행 불능은 시간을 준다고 해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화재가 나서 목적물이 타버렸다, 수용당했다, 이중매매했다. 이행 불능은 최고가 필요 없어요. 시간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행을 최고가 또 필요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정기행위에 대해서 이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기행위라는 것의 말의 뜻을 설명합니다. 정기행위라는 것은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정기행위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정기행위의 뜻이 뭐라고요?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정기행위라 부른다. 자, 사례를 2개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에서 12시 비행기로 출발을 할 거니까 11시 15분까지 꽃을 들고 와라. 환송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비행기 타러 들어갈 거니까 15분까지 11시 15분 전까지는 꼭 꽃을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꽃을 안 들고 와가지고 30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 꽃을 받을 사람이 비행기 타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까지 배달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11시 30분이 되도록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최고를 하게 되면 15일에서 30일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다시 최고하면 15일에서 30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가 필요 없으니까 15일에 30일 필요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꼭 배달하지 마라. 손님 이미 들어갔다. 약속 시간 11시 15분까지 배달하라 그러는데 안 했으니까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 더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늘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예약을 하기로 했죠. 예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전날 금요일 날 홀랑 드레스 맞춰놓은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내일 옷 입어야 되는데 오늘 불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 사이에 또 드레스 못 만들어내니까 불났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최고가 필요 없으니까 최고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기성복 사 입어야 되겠죠. 드레스 다시 사야지, 빨리 가서 사야지, 하루 남았는데. 그러니까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했으니까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없이 막바로 해제권을 발생해서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정기행위. 정기행위란 말 뜻을 이해해야 문제가 풀려 있어. 정기행위는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정기행위라고 하고, 그것은 최고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행의 뜻이 없다라는 게 명백히 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최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히 제시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기 약정해제. 약정해제권에 대해서도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약정해제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계약서에 이미 명시가 돼 있으니까 별도로 최고가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여기 봐, 여기 약정해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약정해제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게 계약서 내용에 특이하게 이미 돼 있어야 안 돼요. 있어요. 약정이니까 특이하게 돼 있단 말이죠. 약정이니까 특이하게 이미 돼 있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최고할 필요가 없다. 특약란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최고 없이 막바로 해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XX 친 것들은 전부 다 최고 안 해도 된다는 것들이죠. 예. 이러한 것들 최고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행 불능도 최고가 필요 없고, 정기행위 이행할 뜻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약정해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번입니다.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OX. 자, 여기 보세요. 이행지체는 뭘 한다고요? 최고. 이행지체는 뭐 해야 된다고요?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만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1번 11번입니다. 이행지체의 경우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정기행위 등은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OX 오죠. 그래서 여기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거나 정기행위 최고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1번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들을 쭉 보셨습니다. 자, 그 정도 봤고요. 자, 그러면은 558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번이 되겠습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합의 해제 박스.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OX. 이거 합의 해제를 했을 때는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이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이자를 안 붙인다. 자, 주의될 것은 계약 해제를 했습니다. 계약 해제, 법정 해제가 일어났을 때 원상 회복할 때는 금전이라면 이자를 붙여야 돼.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지만 합의 해제할 때는 금전이라 하더라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12번 거기 12번은 1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기출문제로 올라왔던 질문이었고, 그 다음 이번에 계약의 상대방이 여러 수인인 경우에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한다. OX 여기 그래서 가불병이다 또는 ABC다. 그러면 전원에게 여러 명일 때는 1인에게 해제하면 안 되고 그 여러 명 수인에게 전부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거 뭐라 하냐면 해제 불가분성이라 불렀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다. 자, 그래서 3번 동그라미에 가니까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OX 여기 써놨는데 여기 원상 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 이행 관계다. 총 동시에 내리자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원상 회복. 그래 원상 회복은 뭐예요? 등기하고 물건을 넘겨줄 테니까 대금을 다 돌려달라. 그래서 대금 돌려받는 거고 물건 등과 등기를 돌려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동시 해야지. 총 동시에 내려야 돼. 어느 한쪽이 먼저 내리면 총 맞아 죽어. 자, 동시행 의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일정한 기간 내에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슬러시 자릅니다. 이거를 무엇이라 부른다? 선도자가 잘했어. 그 선도자가 잘못 말하면 뒷사람 다 망가지는데 그거 일반인들이 금방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일명 정기행위. 거기 힌트가 나왔죠. 뭐가 정해져?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아까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진 걸 뭐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정기행위. 선도자가 말을 잘 해놨어.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할까 봐 먼저 앞줄을 딱 잘라서 얘기해줬어. 자,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무슨 계약? 정기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OX.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2시 15분에 11시 15분에 꽃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안 갖고 와서 11시 30분 돼서 당사자가 그 꽃 받은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하지 않고 막바로 해제 의사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을 봉했는데 어떻게 돼? 셧다 마우스 했는데 그러니까 의사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뭐는 해야 된다고요? 해제 의사표시 꼭 갖고 오지 마라 라고 통화를 해야지. 갖고 오지 마라.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죠. 근데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기 봐요. 여기 최고가 없어도 지금 최고를 안 해도 다 뭐는 하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는 다 하라고 돼. 그러니까 해제하겠다는 말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입 뒀다 뭐 하나 부항 뜰 때 두려고 있는 거예요? 그 부항 뜰 때 두는 거 아니에요.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입 뒀다 뭐 하나 물어봐 제발. 자, 여기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죠. 자, 이제 어디로 가자면 매매와 관련을 해가지고 563페이지로 갑니다. 자, 563페이지 가니까 매매의 예약이 올라왔는데 이 매매의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 이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팔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인데 부동산을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형님 그거 부동산 파시려면 나한테 파이소 했더니 그래 내가 지금은 당장은 팔 생각은 없고 한 10년 뒤쯤 내가 팔을게. 이렇게 해서 10년 뒤쯤 팔 거다 이렇게 됐고 그래요 그거 팔 거 같으면 나한테 파이소 라고 해가지고 예약이 됐습니다. 부동산 매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매매 예약인데 이 매매 예약에 대해서 지금 매매 예약에 대해서 그 10년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대금과 대금 뭐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정하자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10년쯤 뒤에 가서 보자. 10년 뒤쯤 팔을게. 이래 가지고 그냥 예약만 그냥 한 상태예요. 그리고 대금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지금 팝시다. 요거 지금 내가 돈 준비됐으니까 파시죠라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예약 뭘 행했다고요?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인데 이거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무슨 기간이 적용된다고요?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몇 년 내에 행사라고요? 10년.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이것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계약이 이렇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요 예약자가 지금 그 예약자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저 10년쯤 돼 갖고 판다 그랬는데 언제쯤 파실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라는 게 내용 증명이죠. 예,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거 언제쯤 파실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5월 30일까지 언제쯤 파실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5월 30일이 되도록 답변을 갖다가 최고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답변을 안 하게 되면 이 예약자는 그 예약의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약의 효력을 잃는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자, 그러면은 교재 일단 564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보니까 예약 완결권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과 관련해 가지고 가운데 양가로 2번에 예약 완결권의 성질을 보죠. 예약상의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계약의 매매를 성립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슨 권이라고 됐어요? 형성권이다. 그래서 여기 써놨네요.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라고 써놨어요? 형성권이다. 자, 형성권이고 예약 결정 완결권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것은 가등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등기. 그러니까 요 예약자가 그런 겁니다. 요걸 갖다가 형님 부동산에다가 가등기 해 놓읍시다. 이래 갖고 요거 이렇게 가등기 해 놓을 수 있다 이거죠. 가등기. 여기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 해 놓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 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예약 완결권의 행사다. 그래서 564조 1항 매매 예약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전항은 1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1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이 원한다고 최고할 수 있다. 예약자가 전항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예약은 효력을 뭐한다고요? 잃는다. 요거 예약자가 최고로 했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예약의 효력은 뭐한다고요? 잃는다. 예약의 효력을 잃는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항 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몇 년 내 행사해야 한다? 10년. 자, 여기 써놨습니다.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정리해 볼게요. 16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거기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이걸 갖다가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 그래요. 매매 예약 완결권 표시할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5입니다.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고 따라서 무슨 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성권이에요. 예약 완결권은 몇 년 내에 행사된다고요? 10년 내에 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567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거기에 계약금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계약금 계약이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는 것은 낙성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낙성 계약이 뭐냐면 승낙하면 계약은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근데 말로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 낙성 계약은 말로 이루어졌으니까 불안하니까 우리 부동산 가서 계약서 씁시다라고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 1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 계약을 하는 것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이건 종된 계약이에요. 주된 계약은 낙성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이것은 종된 계약입니다. 그럼 본 계약과 동시에 해도 되고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계약이라고 부른다고요?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의 뜻이 뭐냐면 물건이나 금전이 건너가야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가 건너가야 한다고요? 물건이나 금전이 넘어가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금이 이게 발달한 나라가 이 미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JYP 그 박진영이가 그 걸그룹한테 이렇게 곡을 만들어 줄 때 곡 만들어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계약금으로서 10,000원 걸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계약금 10,000원 걸으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달러나 2달러만 걸어도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계약금은 많이 걸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계약했다는 증거금이기 때문에 1달러, 2달러만 걸어도 계약은 성립. 10,000원만 걸어라. 10,000원 걸어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금은 꼭 10%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10%로 한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례상 10%를 걸 뿐이지 10%를 걸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만 걸어도 계약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합의에 의해서 정하기 나름이다. 자, 그러면 그 계약금이 걸렸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은 이게 증약금 또는 증거금의 성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라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보통 일반적으로 10%를 관례적으로 받는데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봅니다.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는데 이거는 특약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런 특약을 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았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위약금으로 보는 인데 위약금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특약을 해야 됩니다. 위약금으로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해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성격을 갖습니다. 이 위약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자,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여기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거, 특약이 없을 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을, 아니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려 그래요. 그러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할 거냐?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의 착수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이것은 중도금 지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행의 착수 전까지가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중도금 지급 전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계약금에 의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갈게요. 여기 계약이 해제가 되면 삼형제가 나와요. 삼형제 3개가 나왔어요. 아까 조금 이따 썼다가 지워졌는데 뭐 나왔어요? 금방 다 까먹었나 보네. 여기 뭐냐면 소급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뭐가 된다고요? 소급무효. 두 번째 뭐가 됐어요? 원상 회복.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세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계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만약에 이걸 갖다가 돈을 갖다가 지급한 사람이 있다. 교부자죠. 누가 지금 계약금을 교부했어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시험 문제에다가 매수인이라고 안 주고 그냥 교부자로 주니까 교부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게 누가 교부했다고요? 매수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수인이라고 썼지만 시험 문제는 매수인이라고 안 줍니다. 그냥 교부자라고 주지. 자,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수령자.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이 수령을 했죠. 시험 문제다가 매도인이라고 안 주고 그냥 수령자라고 줍니다. 수령자는 계약의 배액,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배액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지급해야 돼요. 실제로 배액을 제공해야만이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배액을 2배 배액이니까 2배 물어주라는 겁니다. 배액 2배 물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대하게 시험 문제에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계약이 해제했을 때 여기서 원상 회복 의무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왜 이게 중대한 문제를 남기냐면 여기 봐요. 여기 계약을 해지했더니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법정 해제, 계약 해지하면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가 생겼는데 여기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약 해지했다는 말은 계약금 계약을 해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약금 계약을 해지했다는 계약 해지했다는 겁니다. 이 계약 해제로 인해서는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 해제했다 그러는데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없다 그래놨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뭐 언젠 된다고 그러고 언제는 안 된다고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책 집어던지면서 그만둬 이러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미쳐버리는 거야. 이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 되는 거다?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언제? 중도금 지급 전까지. 그래서 이행의 착수 전까지만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되기 때문에 요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배액 제공하는 것 자체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건 이행을 착수 안 했으니까 회복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다시 이행을 착수 안 했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등기가 넘어간 것도 아니고 물건이 건너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상 회복할 게 없다. 원상 회복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중도금 지급되고 잔금 들어가고 등기가 건너간 거예요. 이거는요. 구분됩니까? 요 계약 해제, 요 계약에 대한 해제는 중도금을 지급받은서부터는 이쪽 걸 적용하는 거고 요쪽 거는 중도금이 안 건너갔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구분했습니까?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뒤죽박죽되고 혼자서 해결이 안 나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책 집어던지게 되는 거예요. 뭐 언제 된다고 그러고 언제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명쾌한 도끼로 장작을 뽀개다 빡 뽀개지 못하면 막 회로가 뒤죽박죽 돼 버린다 그게요. 자, 그래서 메일 전용 노트 보겠습니다. 18번 가보겠습니다. 18번. 자, 18번과 관련해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O 맞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해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거기까지 보셨고 자 627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매매가 있고 01번에 계약금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627페이지 01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OX 여기 봐 여기 써놨네. 계약금 별도로 특약이 없는 한 뭘로 추정된다고요? 해약금으로 추정돼.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뭘로 간다고요? 해약금으로 추정. 특약이 없어야 돼요.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네. 그래서 01번 맞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요거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거 맞고 3번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상 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OX 여기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원상 회복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왜? 이거는 중도금 지급 전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행에 착수 안 했기 때문에 원상 회복해야 될 거리가 없어요. 자,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와가지고 576페이지로 가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갔다 와서 보겠습니다.